거친 팬들의 과음 반응이 보도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죠. 마르세유전 같은 경우 사실상 토트넘이 매우 고전하는 전형적인 졸전을 치르는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전반전의 경기력은 엉망진창이었는데요. 다만 후반입은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상대의 퇴장 유도를 이끌어내면서 숫자적 우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경기를 완전히 바꿨죠. 솔직히 그대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가정이지만 토트넘이 골을 넣기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볼줄기가 중원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상대팀 진영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경기니까요. 손흥민은 퇴장 유도는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그 덕분에 토트넘은 계속해서 압박에 시달리고 미드필더 수축 싸움에서 밀리던 경기에 숨통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진을 최대치로 투입한 토트넘은 3-5-2 전술을 통해서 히샬리송에 더 2골을 만들어냈고요. 축구에서 한 명 적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유가 나왔다는 기사 등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 정말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해외 팬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시즌 초반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관심사로 자리잡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최근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득점하지 못한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 기대값을 축적했다는 것인데요. 그 수치가 2.0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슈팅 찬스에서 최소 2.02골은 넣었어야 했는데 넣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슈팅 폼이 많이 떨어진 채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게시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트넘의 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이런 지표에 대해서 또 최근 활약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었을까요? 그는 맨시티 상대로 4골을 뽑아낼 것입니다. 손흥민은 첫 골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하는 순간 계속해서 골이 뿜어져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의 8월의 저주가 손흥민에게로 옮겨졌네요. 손흥민의 득점에 대한 투지는 이번 시즌 가장 미친 골을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 푸시카스를 탈 것입니다. 이번을 진정해. 손흥민은 맨시티 해트트릭을 현재 저장하고 있는 상태야. 우리가 한두 명의 선수에게 덜 의존하도록 스쿼드를 만든 이유잖아. 손이는 돌아올 테니 난 걱정하지 않는다고. 득점 기대값 때문에 손흥민이 퇴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득점 기대값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득점 기대값이 손흥민을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손흥민은 아마 지난 시즌을 제외하고는 매 시즌 쉬는 타이밍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팬들이 손이가 작년에 단 한 번의 PK 없이 골든 부츠를 얻었다는 것을 얼마나 빨리 했 놀랍습니다. 그는 결국 해낼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손흥민이란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오랜 시간 꾸준히 보여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트넘 현재 팬들은 결국에는 손흥민이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다시 골사냥의 스타트를 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속으로 인하여 모든 경기가 추모로 밀리게 되면서 맨시티 경기는 기억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음 맨시티전은 정말 좋은 반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가장 활약할 수 있는 대여가 맨시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청난 빅매치이기도 했죠.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팀은 두 팀뿐입니다. 바로 맨시티와 토트넘뿐이죠. 맨시티 같은 경우 폴란드를 영입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퍼진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종류만이 아니라 연봉이나 에이전트 비용까지 포함한 향후 서천에서 5천억이 들어가는 투자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수준의 투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올란도의 활약상을 본다면 충분한 값어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맨시티도 강했지만 폴란드의 합류로 더더욱 강해진 상황이죠. 그와 동시에 토트넘 같은 경우 맨시티에 매우 강하죠.
데비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토트넘과 경기하면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요. 그만큼 맨시티에게 유독 토트넘은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맨시티에게 정말 강한 선수가 손흥민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를 상대로 통합 15경기를 뛰었으며 무려 7골이나 뽑아낸 경력을 자랑합니다. 맨시티가 B클럽으로 자리를 잡은 뒤 정도까지 맨시티에게 강한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맨시티를 파괴시킬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원더골을 넣는 능력과 엄청난 스피드를 활용한 라인 침투 드리블 등이 그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게 나온 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은 챔스 8강에서 시티를 격침시키는 골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 1라운드에서 맨시티를 만나 절묘한 중거리로 맨시티를 잡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맨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상당히 라인을 올리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점유율 축구에서는 세계 최강인 맨시티인 만큼 토트넘은 최고 3대7까지도 점유율을 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정말 토트넘의 한 칼이 될 수 있는 것이 토트넘의 전통적인 무기인 역습이겠죠. 그리고 그런 역습에는 당연히 손흥민이란 카드가 매우 주요할 것인데요. 그런데 맨시티전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으로서는 강팀과의 경기를 일단 후반으로 미루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 이득일 수는 있죠. 콘테 감독은 지난 마르셀전이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틀 뒤에 맨시티전이 있는 만큼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따라서 일부 매체들에서는 공격진에서는 아마도 손흥민이 빠지지 않겠냐는 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샬리손과 클로셉스키를 리선 라인에 투입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맨시티전은 취소가 되었기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휴식 뒤 챔스 경기인 스포르팅과 경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면 주전 선발 라인업은 그대로 가져갈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챔스 더 큰 힘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토트넘의 경우 리그에서는 상위권을 장기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고요. 반대로 챔스는 한방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갈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챔스에서 정말 약했던 콘티 감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렬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권태 감독의 어떤 포메이션과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지 지켜봐야만 하겠죠. 또한 결국에는 총 캐디오가 반드시 살아나야만 할 텐데요. 종국에 가서는 손흥민과 케인의 합이 지난 시즌처럼 살아나느냐 마느냐가 매우 많은 경기 결과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별 역사를 생각이 들어도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만큼 케미가 완벽한 조합은 없었는데요. 그만큼 토트넘이 가진 최고의 공격력은 언제나 손캐대어입니다. 권대 감독도 반드시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손흥민을 꾸준히 기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폼은 분명히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스피드적인 부분이나 볼터치 부분에서 리그 극초반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르세유전에서도 다소 아쉬운 장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손흥민 선수의 선택의 문제였지 피지컬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장거리들이 불은 굉장히 빨랐고요. 공간으로 침투하는 타이밍도 아주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아직 에이징 커브 등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듯합니다. 에이징 커브가 온다면 단연 스피드 부분에서 가장 빨리도 세화가 되는 현상이 있을 텐데요. 아직은 상당한 수준의 스피드로 먼 거리를 뜰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이 지표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부분은 일시적인 슬럼프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마음을 굳건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조급함이나 욕심을 버리고 차분하게 가장 베스트 플레이를 선택해서 한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 시즌 어떤 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의 슬럼프만 넘어선다면 또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매 시즌 이따금씩 골이 터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도 잘 극복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그러리라 충분히 신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흥민 선수는 현재 부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디펜던트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은 괜찮다는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걱정할 수 있지만 나는 기회를 얻고 있다면서 컨디션이 괜찮음을 해야겠죠. 또 플레이 운이 좋지 못한 순간도 마무리가 아쉬울 때도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단단히 만든다고 했습니다. 외계 속에서도 굳건한 멘탈을 유지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손흥민 선수는 한 골을 넣으면 지금보다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는데요. 계속해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콘딜 감독의 입장에서도 또 토트넘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휘샬리송이나 프리시티 등이 영입되었을 때 플러스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기존의 전력이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 보여준 전력에서 이들이 추가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죠.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고 봤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핵심 자원의 폼을 빨리 살리는 것도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이 꾸역승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꾸역상이니까요. 뭔가 시원하게 경기는 이 정도면 이겼네 만들고 싶을 정도로 쉽게 가는 경기들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상관없이요.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골 끝에 능력이 살아나야 보다 쉽게 잡는 경기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러면 토트넘도 조금 더 여유있게 선수들을 교체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아슬아슬한 경기만 반복된다면 무조건 최상급 전략만 써야 하는데 체력적인 부담도 너무 크고요. 손흥민 선수가 어서 첫 골을 터뜨려서 진짜 대화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